네, 호감통센터입니다. 중국 시장 동향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이종엽 과장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재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그리고 심천 종합지수 모두 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0.84%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금일 상해종합지수는 이제 장중 0.9%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후장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3,500선을 좀 가볍게 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시가총액 상해 대형 종목군들의 좀 약진 이온을 돋보이는데요. 시가총액 1위인 공상은행이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5위인 중국은행 역시 2.7%의 강세를 보이는 등 오늘 은행, 보험 섹터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좀 논의되었던 토지의 공급 및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서 임대주택 시장의 좀 저가 토지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중국 망과 그리고 이제 보리부동산 등과 같은 대형 부동산주들 역시 3%대의 좀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의 좀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보면 좋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음식료 업종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음식료 업종의 좀 가격 상승 사이클 도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맥주 업체들이 이제 7년 만에 이제 가격을 이제 맥주 가격을 인상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맥주 업체들 역시 가격 인상에 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고급화의 대명사였던 맥주가 어느 정도 소득을 갖춘 중상층 위주로 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풍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물가 상승을 좀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좀 가격 인상은 다소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오게 되면서 기주 모태주 같은 경우에는 비천 모태주의 도매 가격을 1,600위안으로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을 1,700위안으로 상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가격 상황에서의 가격 인상이라서 현재 국면은 판매량인 Q와 그리고 이제 가격인 P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사이클로 진입했던 만큼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기주 모태주를 비롯한 백주 업체들의 좀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중국 정부의 신약 개발 장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국 제약 시장은 가계소득 향상과 그리고 이제 국가의료보험 확대에 힘입어서 미국에 이어서 글로벌 2위 시장으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제약사 대비해서 중국 제약사들의 경쟁력은 다소 좀 낮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약가 인하를 통한 의료보험 재정 부담 완화와 함께 신약 개발을 조금 독려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서 중국 제약사들이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다양한 좀 정책적 지원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역시 이러한 지원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식약처는 작년 6월달 ICH 즉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에 좀 가입을 했는데요. 과거 중국이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이후 자국 제조업의 이제 자생력을 강화시켰던 것들처럼 이번 ICH 가입을 통해서 중국 제약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좀 벤치마크를 해 나가면서 글로벌 역량을 좀 갖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말 혁신의약품 우선 심사 평가 장려 정책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자국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좀 독려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중국 제약사들의 좀 신약 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내 이제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네네 여보세요? 네네. 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중국 대항사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화동제약입니다. 중국 절강성 지역의 최대 의약품 유통 및 제조업체로서 매출의 80%가 의약품 유통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LG생명과학 히알루론산 필러를 화동제약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화동닝보가 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분들도 한 번 정도는 좀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인데요. 이러한 의약품 유통 이외에도 동종화초제를 기반으로 한
콜빈정의 좀 사용 범위가 기존 호흡기 질환에서 심장병 그리고 종양 그리고 혈액 질환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간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쪽으로도 적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구 중인 이제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등도 2, 3년 내에 시판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성장 역시 기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2017년 3분기까지 좀 누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2% 그리고 이제 순이익 역시 20.2%를 증가한 사항입니다. 즉 본사업인 의약품 유통 부분에서의 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현재 시점에서 화동제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의 동향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있어서 가격 인상 사이클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업종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가 화동제약까지도 함께 좀 모멘텀들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후강증센터였고요. 유한타증권의 이종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